찰스 왕세자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실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말은 버킹엄 궁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언론과 만난 윌리엄 왕세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거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의례를 초월한 솔직함으로 지난 한 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긍심과 회복력,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아내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자긍심 이면에는 윈저 가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 만큼 폭발적이고 깊숙이 묻혀있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왕실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대중의 눈에서 감춰져 있던 여동생 그림자 공주의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가 유명 왕족들의 탄생 결혼 장례식을 지켜보는 동안 이 소녀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왕실 전통 때문이었을까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불가사의하고 가슴 아픈 무언가였을까요? 이 폭로가 전 세계 언론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화면을 응시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그녀는 역사의 흐름에서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 왕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의 전개를 주목해 주세요. 이 사건은 왕실 역사에 한 장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책 전체를 뒤바꿀 것입니다. 이런 비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그 비밀이 탄생한 혈통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 왕실은 9세기 알프레드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왕실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필요에서 탄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왕실은 존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왕실의 성은 작센 코부르크 고타였는데 이는 독일적인 색채가 짙고 전선에서 영국 군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중에게는 매우 불언팜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조지 5세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독일식 자기를 박탈하고 상징적인 윈저성의 이름을 따서 왕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보다 대중의 인식이 더 중요해지는 새로운 이미지 관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3세의 증조부인 조지 5세는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자 예비왕위 계승자였는데 형인 엘버트 빅터 왕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군주와 부담스러운 후계자라는 주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왕실을 따라다녔습니다. 조지 5세는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통치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비밀주의로 점철되었습니다. 그와 메리 왕비 사이에는 6자녀가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막내 존 왕자는 종종 잊히곤 합니다. 존 왕자는 간지를 알았는데 당시 왕실에서는 이를 결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외딴 농가로 보내져 대중의 눈을 피해 감춰졌고 13살의 나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벽한 왕실 이미지에 맞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숨기는 방식은 오래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듯합니다. 1936년 조지 5세가 서거하면서 스캔들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의 장남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한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실의 안정을 뒤흔들면서 그의 통치는 단 1년 만에 끝났다. 2번 이혼한 미국 사교계 명사 월리스 심슨은 왕비로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에드워드는 왕위와 여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온 국민을 눈물짓게 한 역사적인 라디오 방송에서 에드워드는 왕관보다 자신의 마음을 택하며 퇴위를 선언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전 세계의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퇴위로 인해 수줍음 많고 말을 더듬던 동생 엘버트 왕자가
조지 6세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왕비이자 후일 왕대비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왕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골초의 허약한 체질이었던 조지 6세는 불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25세 딸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군주가 되었으며 70년 동안 강인함과 의무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직 생활에 정진하는 뛰어난 군주였지만 그녀의 가족은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음모로 가득 찬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1948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찰스를 낳았는데 그는 평생을 기다려 왕이 될 인물이었다. 찰스는 다른 왕족과는 달랐습니다. 명문 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육받은 그는 예술적 소양과 지성을 겸비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학업적 성공과 해군 복무는 왕위 계승을 위한 준비였지만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라는 폭풍 같은 존재에 맞설 준비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귀족 가문의 딸로 여왕의 사유지에서 자라며 여왕을 릴리벳 이모라고 부르던 소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수줍은 미소와 어린 시절의 땅콩, 기니피그 뒤에는 부모의 시끄럽고 공개적인 이혼으로 인한 상처 입은 소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이아에나가 16살에 찰스를 만났을 때 그는 사실 그녀의 언니인 사라와 교제 중이었다. 하지만 운명 혹은 왕실의 결정에 따라 다이애나가 그의 운명의 상대가 되었다. 두 사람의 구애는 공식 만찬과 연출된 순간들로 점철되었고 필립 공은 찰스에게 결혼하든지 아니면 놓아주든지 하라는고 강하게 압박했다. 1981년 윈저성에서 찰스는 청혼했고 다이애나는 승낙했지만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눈에 띄었다. 약혼 인터뷰에서 서로 사랑하는지 묻는 질문에 다이애나는 물론이죠 라고 밝게 대답했지만 찰스는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든 간에 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이애나의 결혼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7억 5천만 명이 시청한 동화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폴 대성당의 통로를 걸어 내려가는 다이애나의 눈에는 신랑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끼어든 제3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찰스가 정부였던 카밀라 파커 볼스를 위해 사준 팔찌를 발견했는데 그 팔찌에는 두 사람의 비밀 애칭인 글래디스와 프레드의 이니셜 G와 F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다이애나는 찰스의 일기장에서 카밀라의 사진들을 발견했고 그가 카밀라가 선물한 커프스 단추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배신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근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웨일스를 방문했을 때 군중들은 왕자는 외면하고 공주를 향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국민의 공주였으며 전 세계가 공포에 마비되었을 때 에이즈 환자들을 감히 만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관례를 어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HIV 감염자가 위험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나머지 왕실 구성원들을 차갑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사생활은 섭식장애 산후 우울증 그리고 감옥과 같은 결혼 생활이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폭로가 공개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준 윌리엄 왕자는 세상이 클레어라고 부르는 여성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클레어는 희귀하고 눈에 띄는 질환 때문에 감추어진 왕실의 유령처럼 완전히 익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과 몸에 여러 개의 둥근 혹 같은 종양이 생기는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종양들은 양성이었지만 외모에 집착하는 가족들에게는
미용상의 악몽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녀를 숨기기로 한 결정이 수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수리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절박하고 어쩌면 잘못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이애나를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언론이 눈에 띄게 남들과 다른 어린 소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클레어는 외딴 시골에서 소수의 신뢰하는 직원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고 그녀의 고립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림자 공주는 더 이상 비밀로 남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윌리엄 왕자는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숨겨온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대중은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은 보호일까 아니면 한 세기 전 존 왕자를 감춰두었던 것과 같은 냉혹한 논리의 연장선일까? 클레어는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오빠들처럼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긍정주의와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윌리엄 왕자와 함께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모습은 조용했지만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왕실이 한 인간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존재할 권리를 부정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폭로는 왕족으로 사는 데 따르는 대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궐 담장 뒤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30년 동안이나 여동생의 존재가 감춰질 수 있었다면 완벽한 왕실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또 어떤 진실들이 은폐되고 있을까요? 숨겨진 자매를 둘러싼 드라마는 왕실의 혼란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윈저 가문에게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침묵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서 싸웠습니다. 윌리엄을 임신했을 당시 샌드링검 저택계단에서 뛰어내리는 소동을 벌였는데 이는 궁궐 측에서 히스테리로 치부한 절망적이고 끔찍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해리를 임신했을 때는 남편 찰스가 딸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의 실망감을 참아볼 수 없어 성별을 비밀로 했습니다. 1986년이 되자 사실상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다이애나는 기병 장교였던 제임스 휴이트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휴이트와 해리 왕자의 외모가 닮았다는 사실은 휴이트가 해리가 태어난 지 몇 년 후에야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악의적인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찰스 역시 불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밀라에 대한 그의 헌신은 절대적이었고 다이애나는 1989년 생일 파티에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다이애나는 충격을 받은 카밀라에게 말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세상은 마침내 왕관 아래 숨겨진 부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2년 앤드류 모턴의 저서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가 출간되면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다이애나 본인이 녹음한 비밀 테이프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그녀의 폭식증 자살 시도 그리고 왕실의 냉혹함을 폭로했습니다. 왕실은 그해 끔찍한 한 해 안누스 호리빌리스를 맞았습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하고 당황스러운 통화 내용이 담긴 카밀라 게이트 테이프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찰스의 배신이 그의 목소리로 직접 입증되었습니다. 이혼은 불가피했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다이애나가 파리 터널에서 사망했을 때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슬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찰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카밀라가 다이애나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여왕이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친 여자를 마침내 받아들이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이 되어서였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카밀라가 자신의 가족, 특히 딸 로라 파커 볼스를 왕실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로라와 윌리엄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궁궐 안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카밀라를 비난했고, 로라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해 찰스를 탓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로라가 미래의 왕에게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성인이 된 후 두 사람은 불안정한 화해를 이루었지만 그 시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라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이는 이후 윌리엄, 케이트, 해리, 메건 등 다음 세대를 둘러싼 언론의 관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현재 윌리엄 왕자와 메건 마클 형제 사이의 갈등, 즉 웨일스 가문 대 서섹스 가문의 전쟁은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악순환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윌리엄은 캐서린 미들턴과 결혼하면서 안정을 선택했고, 해리는 메건 마클과 결혼하면서 다이애나처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케이트와 메건 사이의 갈등, 특히 악명 높은 들러리 드레스 때문에 울었던 사건은 단순히 옷감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한쪽은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설명하지 말라는 모토를 고수하며 메건이 30년 동안 정체를 숨길 수 있도록 허용했고, 다른 한쪽은 제도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말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윌리엄 왕자가 장차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지금 클레어의 폭로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왕관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군주제는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전체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기계일까요? 윌리엄 왕자가 올해를 가장 힘든 한 해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아내의 건강이나 아버지의 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이 모든 비밀들이 지닌 엄청난 무게에 대한 그의 깊은 자각입니다. 동화와 같은 삶은 허구이며 현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정체성 투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이 잊은 소녀 클레어의 존재는 모든 왕실 초상화 뒤에는 왕관이 빛나도록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윌리엄 왕자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실이 클레어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존재를 비밀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완벽한 이미지를 고집하는 또 다른 사례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왕실의 벽이 매우 허술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심층 분석 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